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괴담 꿈속 귀신의 정체. 나는 아주 작은 2층짜리 맨션에 살고 있는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며칠째 같은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본다. 최근에 신사에 간 적은 한 번 있으나 꿈을 꾸기 시작한 이후였고, 버려진 물건을 주워왔다거나 강령술을 한다거나 영적인 것과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더러 관심도 없다.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그날따라 유독 몸이 무거웠다는 것.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와 씻지도 않은 채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그리고 문제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시작은 내가 어느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신경도 쓰지 않았고 심지어 사람들의 몸을 통과하여 지나쳤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니 내가 퇴근 후 걷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걷다 보니 퇴근길에 자주 가던 편의점이 보였고, 그 편의점엔 귀여운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꿈속에서는 처음 보는 40대의 아저씨가 카운터에 있었다. 사람의 몸을 통과하는 것 말고는 퇴근하고 싶은 욕구가 만들어낸 그저 내가 퇴근을 하고 있는 꿈인 줄로만 알았다. 저녁 일찍 잠이 들어 다음 날 아침까지 지각을 할 정도로 푹 잤음에도 몸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리고 퇴근길에 그 거리를 보니 어제의 꿈이 생각났고 맥주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다. 그런데 그 카운터에는 귀여운 아이 대신에 꿈속에서 보았던 그 아저씨가 나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나는 잠시 몸이 굳었고 아저씨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우연이라고 생각한 나는 그대로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그날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샤워를 마친 뒤 예지몽이라도 꾼 것일까 한참을 생각하다 잠이 들었다. 또 꿈을 꾸었다. 전날 꾸었던 꿈을 이어서 꾸는 듯 했다. 마치 게임에 저장했던 부분부터 다시 불러오기를 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편의점을 지나쳐 점점 내가 살고 있는 맨션으로 가고 있다. 그저 꿈속에서 내가 집으로 가고 있을 뿐인데 왜인지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내 내가 살고 있는 맨션 앞에 도착하였고 2층에 있는 불이 꺼진 내 방을 올려다보고는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다음에 꿈을 꾸게 되면 정말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에 회사에는 몸이 좋지 않아 쉬겠다고 말하고는 곧장 신사로 달려갔다. 신사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귀신도 의외로 정해진 곳이나 문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에게 부적을 넉넉하게 써주며 모든 창문과 문 위에 붙여놓으라고 당부했고, 나는 집으로 가서 곳곳에 부적을 붙였다. 부적을 붙이고 나니 뭔가 안심이 되었고 초저녁쯤에 잠이 들었다. 역시나 전날의 꿈부터 이어지기 시작했고, 꿈속의 나는 맨션의 계단을 올라가 우리 집 문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문고리를 돌리려 손을 가져다 대었는데 문 앞에 무언가 유리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막혀 있었다. 그리고는 우측에 있는 창문을 바라보고는 창살을 부수려는 듯이 쥐고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그날 꿈은 여기서 끝이 났다.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옆집에 살아 자주 얼굴을 보며 친해진 형도 출근을 하는지 나와 마주치자 말을 걸었다. 타케다. 어제 여자친구랑 심하게 싸웠나 봐. 괜찮아? 네? 여자친구요? 그래. 어제 저녁에 어떤 여자가 타케다네 문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창살을 어찌나 세게 흔들던지. 나는 타케다가 분명
무슨 잘못을 했구나 싶었지. 저는 여자친구가 없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집이 끝집이고 바로 옆집이 터케다는데 아래층인가? 아무튼 나는 회사 사람 차가 기다려서 먼저 간다. 저녁에 보자. 그렇게 알 수 없는 말만 하고는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나는 우리 집의 창살을 쳐다보았다. 분명 조금이지만 바깥쪽으로 휘어 있었다. 나는 창살을 조심스레 만져보았고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정도의 쇠로 된 창살이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잡히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날은 회사 동료의 아파트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또 그 꿈은 시작되었다. 나는 내 맨션의 문 앞에서 잠시 동안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몸을 휙 하고 돌려 어디론가 엄청나게 빠르게 뛰어가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꿈속에 내가 향하는 곳은 회사 동료의 아파트 방향이었다.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나 싶을 정도였고 꿈이라서 가능한 것만 같았다. 나와 동료가 있는 아파트까지는 금방 도착했고 뛰어온 것과는 다르게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나는 이때부터 꿈에서 깨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꿈속의 나는 엘리베이터의 LED판에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회사 동료의 집은 13층이었고 엘리베이터는 8층을 지나가고 있었다. 꿈에서 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발버둥을 쳤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강하게 할수록 꿈속의 나는 조급해진 것인지 엘리베이터 문을 박박 긁어대며 억지로 열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다 손톱이 빠지며 엘리베이터 문에는 핏자국이 점점 선명해졌고 12층을 지날 때쯤 겨우 꿈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다음 날 찝찝한 마음으로 동료와 함께 집을 나섰는데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동료가 부르는 것도 무시한 채 경비실로 향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12층에서 멈추어 작동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나의 꿈 내용이었고 지금은 회사에서 하루는 밤을 새우고 하루는 모텔이나 여관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있다. 꿈은 여전히 꾸고 있고 밤을 새운 다음 날이면 항상 꿈속에 나는 화가 잔뜩 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는 곳을 아무리 옮겨도 내가 나를 찾는 것이라 그런가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알아채기 일쑤였고 항상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꿈에서 겨우 깨어난다. 유명한 신사 이곳저곳에 예약 신청 전화를 돌렸고 상담을 요청했지만 예약이 밀려 있어 그나마 가장 빠른 곳이 3주 뒤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나 말고도 영적인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지 처음 알게 되었다. 과연 3주가량을 잡히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꿈속에 나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어쩌면 아무런 일도 없을지도. 막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익명을 빌려 상담을 해보고 싶었다.